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간 경제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둘째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간 체결된 역사적인 협정들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습니다. 세계 경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고, 무엇보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세계 경제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IMF와 세계은행의 전망이 많이 수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상당히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도 비슷하게 2.3에서 2.4% 수준의 성장을 예측하면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경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3%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간주됩니다. 2.3%는 바로 그 임계점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치가 우려되는 이유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개발도상국 전반에 걸쳐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 정책 충격, 금융시장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맥킨지 글로벌 서베이 결과도 흥미로운데요. 경영진들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 맥킨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2025년에서 2026년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 높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이전 분기의 53%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향후 6개월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무역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이 가장 큰 교란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 전쟁의 일종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경주에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47%로 낮추고 히토류 및 반도체 수출 규제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예비 무역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공급망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11월 셋째 주 경제 지표 발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호주, 인도의 11월 PMI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10월 PMI에서는 견고하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성장 신호가 나타났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기업 신뢰도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였습니다. 11월 PMI에서 이런 신뢰 부족이 실제 생산, 수요,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최근에 중앙은행 금리 인하와 미국 셧다운 종료 등이 낙관론을 회복시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월가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첫째,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의 종료. 둘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셋째, AI 및 기술주 밸류에이션 우려입니다. 셧다운 종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 45일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상원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수요일에 하원 투표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수요일에 48,00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인 48,254.8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종료 이후 오히려 하락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셧다운 종료에 대한 낙관론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에서 수요일 저녁부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10월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나 고용 보고서 등이 발표되지 않아 연준이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데이터 공백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목요일에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한 달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2주 만에 세 번째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CNN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공포에서 극도의 공포로 이동했고, 월가의 공포 지수인 빅스는 하루 만에 18% 급등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나스닥이 0.13% 상승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지만, S&P 500은 보합에 그쳤고, 다우는 309포인트 추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특히 AI 관련 주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I 주식의 밸류에이션 우려가 이번 주 핵심 테마였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장전 거래에서 4% 하락, 엔비디아는 3%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는 6% 이상 급락했고, 오라클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머닝스타에 따르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명목 기준뿐 아니라 매출 대비 비중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개 채권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막대한 지출이 충분한 수익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요? 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을 붕괴했습니다. 금요일 기준 9만 6천 달러 수준으로 10월 초 사상 최고치인 12만 6천 달러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 주가가 이번 주에만 17% 이상 급락하며 1년 만에 최악의 주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AI 관련 주식 전반의 매도세와 연동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떤 차별화가 나타났나요?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하는 동안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고, 금융섹터 ETF인 XLF는 연초 대비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비재 섹터는 이번 주 2% 이상 하락하며 11개 섹터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윌리엄스 소노마가 6% 이상, 테슬라와 앞티브가 각각 약 5%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11월 19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의 실적이 AI 투자 심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같은 날 10월 주택 착공 및 건축 허가 데이터도 발표됩니다. 20일에는 10월 기존 주택 판매와 선행 지표, 그리고 월마트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지난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12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11월 3일에 4,221.87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6% 이상 급락하며 지난주 3,950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 4,106으로 반등하며 4,100선을 회복했고, 수요일에는 4,170선까지 상승했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급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AI 버블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1월 5일에 미국의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공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AI 주식 전반의 매도세가 촉발되었습니다. 한국의 AI 및 반도체 관련 주식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둘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는 원화 약세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력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급등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 장중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4월 10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1월 12일에는 1,461원에 출발해 장중 1,470원을 터치했고 13일에는 1,471.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연초 1,330원대에서 시작한 환율이 140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환율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요. 다층적입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약세는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지난주 외국인은 7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이번 주에도 매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 영업이익이 0.5에서 1% 증가하는 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1에서 1.5% 감소합니다. 문제는 최근 해외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환해지와 달러화 결제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환율 상승의 낙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당국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14일 금요일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혁원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구두 개입으로 해석되었고 발언 직후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해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외환시장이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한국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3,900에서 4,200포인트 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가능성, 글로벌 유동성 확대, 수출 회복세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지연 전망, AI 기업 밸류에이션 부담 등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고점 대비 조정을 거치며 12개월, 선행 PER이 10.8배까지 하락해 1년 평균치인 10.4배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인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협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의 전체적인 성과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국이 20년 만에 주최한 행사로 지속 가능한 내일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21개 회원국이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이끌며 경주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미국과 중국이 공동 지지한 에이펙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중견국 과학기술 외교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무역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지난 8월 첫 회담과 달리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중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친 현금 투자이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및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보한 1,400억 달러에 비해 2.95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관세 인하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7월 말부터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GDP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외환 역량도 다른 한국이 왜 일본과 유사한 구조에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협상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투자금 관리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양국은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우상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투자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자금은 마일스톤이 충족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제공됩니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현금 대 신용 비율, 그리고 송금 권리에 대한 핵심 보호 장치를 확보한 것을 실용적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 분야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미기술번영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양국이 친혁신 AI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동맹을 격상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AI법이나 이전 G7 선언문과 달리 AI 규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AI 의제에 맞춰 친혁신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확대, 우주협력, 저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기업 간 협력도 있었다고요?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호엉이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 한국 대기업에 26만 개 이상의 GPU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삼성과 SK하이닉스로부터 고대 역폭 메모리 칩 조달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 내 최대 1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요? 네, 핵 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한미 동맹 조건상 금지되어 있던 사안으로 워싱턴이 이 프로젝트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그린라이트입니다. 해군 대령 출신의 최일 잠수함 연구소장은 이를 동맹 협력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기술 의존에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양자 관계를 격상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주요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합의는 아직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잠수함의 경우 군사용 추진을 위한 농축 우라늄 사용을 허용하도록 123협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미국이 재처리까지 허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째, 잠수함 건조 장소가 논쟁점입니다. 한국은 국내 건조를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포스트는 미국 조선소를 시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필리 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며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며칠 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잠수함 야심에 대한 불필요한 지역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이 허용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은 형식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국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스의 다웨이 분석가는 낮은 관세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경쟁에 도움이 되겠지만 3,500억 달러 약속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GDP 규모나 경제 외환 역량이 일본과 다른데도 일본의 5,500억 달러 패키지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측은 연간 투자 상한, 현금 비율, 상업적 실행 가능성에 기반한 투자 대상 선정 발언권 등의 보호 장치를 확보했다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일본 간의 5,500억 달러 패키지에 이면 합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나 국제 경제 상황을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거절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한 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총 경제 효과가 7조 4천억 원, 약 53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 중 3조 3천억 원은 관광 및 매수, 즉각 부양 효과이고 4조 1천억 원은 중장기적 이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중 간 경쟁이 지속되겠지만 양측이 휴전보다는 별거 합의를 통해 갈등 확대를 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성숙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주간이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확실성의 역설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경제 지표 공백으로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상했습니다. 시장은 좋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주 재평가입니다. AI와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 지출이 충분한 수익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평가 종목에서 저평가 종목으로의 자금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 동맹의 경제적 심화입니다. 에이펙에서 체결된 한미 협정들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기술, 안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관세 인하, AI 협력, 핵 잠수함 합의 등은 동맹의 성격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입니다. 넷째, 환율 변동성의 부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70원을 돌파하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수입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동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주 집중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는 분산이 필요합니다. 금융, 방어주, 가치주로의 순환이 진행 중이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환해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이 1,480원, 일부 전망에서는 1,500원까지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에이펙 협정의 수혜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선 분야에서 HD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방산 섹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GPU 공급 계약은 국내 AI 생태계의 중요한 촉매가 될 것입니다. 넷째, 중앙은행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과 주요국 PMI 데이터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자산 재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것은 변화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보여주듯이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중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주중에는 자정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